미래의 간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위정관 삽관과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환자 회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 핵심 기술을 오늘 저와 함께 확실하게 마스터해 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간호사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어쩌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이 시작점이자 핵심이랍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영양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위장관 튜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경관 영양과 정맥 영양은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고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완전 정맥 영양, TPN의 핵심까지 짚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간호사인 여러분을 위해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영양 공급의 첫걸음입니다. 뭐든지 기본 개념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위장관 삽관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부드러운 튜브를 코나 입을 통해서 위나 장까지 쏙 집어넣는 절차를 말해요. 이게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거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목적인지 한번 볼게요. 이 시술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목적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장 속에 가스나 액체가 차서 배가 빵빵할 때 이걸 빼줘서 압력을 낮추는 감압 목적이 있고요. 둘째, 위장관 운동 기능을 진단하기도 하고, 셋째, 당연히 음식이나 약물을 공급하죠. 넷째, 검사를 위해서 위 내용물을 좀 수집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막힌 곳을 뚫거나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치료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위장관 튜브의 종류와 간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임상에서 직접 손에 쥐게 될 여러 가지 도구들, 바로 이 튜브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레빈 튜브, 우리가 흔히 L튜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자인이 가장 단순하죠? 구멍이 하나, 즉 단일대관으로 되어 있어서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위 내용물을 빼내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썸투 튜브는 좀 더 똑똑해요.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관이 2개라는 거예요. 이중내관 시스템이죠. 굵은 관으로는 내용물을 쫙 빨아들이고 옆에 있는 이 파란색의 가는 관으로는 공기를 슉슉 넣어줘요. 그래서 관 끝이 위벽에 착 달라붙어서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하게 흡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스튜브는 이 셋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관이 무려 3개거든요. 하나로는 위와 식도에서 내용물을 빼내고 다른 하나로는 그보다 더 아래쪽인 12장으로 바로 영양을 공급하고요. 마지막 3번째 관으로는 풍선을 부풀려서 튜브가 위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역할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튜브를 넣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위치 확인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은 튜브가 위에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 튜브가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폐렴이나 기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호사들의 핵심 역할은 뭘까요?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환자가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둘째, 엑스레이나 위산 농도 pH 검사로 정확한 위치를 반드시 반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튜브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구강과 코를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넷째, 체액이 부족해지거나 폐렴이 생기는 건 아닌지 합병증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 3번째 주제입니다. 경관 영양과 정맥 영양. 이제 우리가 쓸 도구들은 알았으니까 환자에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 경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바로 이 흐름도가 여러분의 임상 의사결정 지도가 될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아니요 질문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환자에게는 이 방법이 최선이구나 하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환자의 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우리는 무조건 장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바로 장관 영양이라고 하죠. 하지만 장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차전책으로 정맥을 통한 영양 공급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장관 영양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영양 공급이 필요한가? 한 달이 안 되는 단기간이라면 보통 코를 통해 관을 넣고요. 만약 한 달 이상 장기간 필요하다면 매번 코로 넣기 힘드니까 아예 배에 작은 구멍을 내서 위나 장으로 직접 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환자가 자꾸 구토를 해요? 그럼 원인이 뭘까? 튜브 위치가 안 좋거나 소화가 덜 된 음식, 잔류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40도 정도 올려주고 8시간마다 튜브 위치를 확인해줘야겠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짝지어서 기억해두면 임상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완전 정맥 영양, 우리가 TPN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가이드예요. 이제 장을 아예 쓸 수 없어서 완전히 쉬게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TPN. 이건 말 그대로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건너뛰는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섞인 수액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직접 쏴주는 거죠. 장기간 TPN을 하려면 이런 히크만 카테터 같은 중심정맥관이 필요해요. 그림처럼 아주 굵은 중심정맥에 관을 넣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큰 혈관에 넣을까요? 혈류가 엄청나게 빨라서 고농도의 영양수액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혈관 손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TPN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감염, 고혈당, 공기색전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 위험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TPN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 3가지와 그 간호법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카테터가 오염돼서 생기는 감염과 폐혈증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레싱을 할 때 완벽한 무균수를 지키고 모든 연결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꼼꼼하게 소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표의 내용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을 위한 요약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임상 현장에 나갔을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절대 원칙입니다. 첫째, 튜브 위치 확인. 이건 정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최우선입니다. 둘째, 장을 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장을 쓸 수 있다면 무조건 장관 영양이 우선이라는 것. 셋째, TPN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무균술과 모니터링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바로 환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 공급은 그냥 튜브를 넣고 수액을 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환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돕는 핵심적인 간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한 환자의 내일을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호사가 되시겠습니까?